고조선, 개요. 고조선은 지금의 한반도 북부와 중국의 랴오닝성 등에 걸쳐 존재했던 고대 국가이다. 국호 후 삼국이나 통일신라의 예와 같이 본래 국호는 고자가 없이 원래는 조선이다. 따라서 1392년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세우기 이전 시대의 기록에서 혹 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고조선이거나 또는 고조선의 중심지였던 평양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이거나 조선 민족, 곧 한민족과 만주, 한반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고려시대의 기록인 삼국유사에서는 기자조선과 단군조선을 고조선으로, 위만조선을 조선으로 일컬었다. 때문에 더 이전에 존재한 국가에 고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용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삼국유사의 사례처럼 이러한 용법의 유래 자체는 제법 깊다. 현대 한국 학계에서는 기자조선설을 부정하고 위만조선을 기존의 고조선과 연속된 실체로 파악하려는 취지와 14세기 말에 옛 조선의 국명을 가져다가 새로운 나라의 이름으로 삼았던 이성계의 조선 왕조와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조선을 쓰는 용법이 정착되었다. 삼국사기에 등장하지는 않으나 조선이란 국호만 한 차례 등장하며 삼국유사에서 단군이 세운 한민족 최초의 국가로 등장한다. 중국의 사서 가운데 사기와 정사 삼국지, 한서, 후한서 등의 조선 기사가 수록되어 있으나 단편적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삼국유사에서 위만조선을 다룰 때 이들 중국 사서를 인용하고 있다. 조선이라는 국호는 고조선에서 유래하며 이후 4세기경 진서의 서모용회가 조선공이 되었고 이를 모용왕이 계승하였다. 라는 기록으로 등장한다. 2세기에 등장하는 선비족의 대영웅 단석괴 또한 고구려의 주몽과 같이 햇빛에 의한 회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고조선의 군주를 단군이라고 불렀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단군 신화를 통해 유추한다. 하지만 최근 학자들에 의하면 단군은 몽골 신화에서 탱그리, 튀르크에서는 탕그리로 불리우는 신적인 인물이며 군주명이 왕검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2019년 한국어문교육연구회의 박광민 연구위원이 온진온총 제60집에 발표한 고조선 국명 및 지명에 대한 어원적 고찰이란 논문에서 아사다리 조선을 이르는 말이었을 것이라는 추가적 근거를 당대 사료를 통해 제시했다. 시경과 일주서에 달린 주석을 바탕으로 선을 작은 산의 의미로 읽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는데 해당 문구와 주석은 다음과 같다. 왕래출도상 지우선원 왕께서 마침내 상나라를 도모하여 언덕에 이르셨네주. 일주서 제4권 도기선원 거기지양. 작은 산과 언덕을 헤아려 기산의 남쪽에 터를 잡으셨네. 시경, 대하, 황희. 일주서는 서주시대, 시경은 춘추시대에 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조선은 아침 땅이나 아침 산 정도의 뜻을 가진 고대어 아사다를 당대의 고대 중국인들이 한자로 표기한 것이라는 학설이다. 이 가설이 맞다면 아사달은 조선이 된다. 또 한편으로 현재는 잘 주장되지 않는 전근대 시기의 학설로는 남북조 시대의 사기집회에서는 후한말 조의 초의 인물로 추정되는 장안이 조선 유습수 열수 산수, 삼수와 비렬수, 의양낭 조선취 명어차야. 조선에는 습수 열수 선수가 있으며 세 강물이 합쳐져서 열수가 되니 낭낭 조선이 이 이름을 딴 것이다. 장안, 사기집회라고 한 것을 들어 선수의 이름에서 조선의 이름이 나왔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낭낭을 언급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현 평양시 일대에 낭낭군 조선현이 설치되었고 그곳에 대동강을 열수라고 부르던 한나라 시대 이후의 시각이 투영된 것이다. 아무리 늦어도 기원전 4세기에는 분명히 조선이라는 지명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중심지 이동설까지 나올 정도로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가 확실하지 않은 현재로서는 대동강의 지류였을 선수와 조선을 연결지어 말하기에는 확실하지 않은 점이 많다. 물론 위의 내용들은 전부 가설이며 조선이란 말의 유래와 정확한 뜻은 밝혀진 적이 없다. 강역 초기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요서에서 출발하여 전성기에는 현재의 랴오닝성 일대와 지린성,
그리고 북한의 평안도, 황해도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멸망할 때의 위치는 현대의 평양시를 중심으로 한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 강원도 일부 지역 및 랴오동 반도 일부로 본다. 이는 기원전 4세기 이전의 영향권보다 요동 방면의 영역이 축소된 것인데 대신 위만 조선시대에 동남 지역으로 남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고인돌과 비파형 동건 및 미송리식 토기를 고조선의 영향력과 문화권을 추측할 수 있는 유물로 보았다. 이 견해는 수십 년 동안 다수설이었으며 국정교과서에도 수록되었다. 현재는 폐기된 학설이지만 여전히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단편적 유물보다는 유적군의 분포 및 사서와의 교차 검증 등을 이용해 더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현재는 평안도 일대 및 랴오둥 내륙 지역이 주목받는다. 남한에 있는 만이산 참성단은 종교적으로 후대에 개축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유적지로 추정되는 북한 지역에 대한 탐방이 불가능하고 북한 학계에 대한 신용도도 높지 않아서 한반도 지역 고조선 문화에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다만 랴오닝 성과 그 근처 지방에서 초중기 시대의 고조선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나 유적이 나오기는 하나 비교 검증할 만한 중국 사서에 남은 문자 기록이 단편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나마 제나라 등 중국 동부 국가들과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준은 되기는 하다. 그나마 기대할 만한 문헌 기록은 청대, 사고전서 정도이나 너무 분량이 방대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록상에 등장하는 한민족 최초의 국가이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한국의 사서들은 고려시대 이후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부실하여 단군왕검, 기자, 부왕, 준왕, 위만, 우거왕 등 몇몇 군주에 대한 기록만 단편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고 그나마도 상당수는 중국 측 사서 기록을 인용한 내용들이다. 이는 타자에 의한 기록인데다가 연대와 시각이 모두 제각각으로 교차 검증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일단 역사학에서는 다른 문헌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헌끼리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확인되는 이른바 교차 검증을 중요한 사료 검증의 방법으로 여기는데 교차 검증을 진행하기에는 고조선 관련 기록을 모두 적어도 A4지 몇 장 분량에 불과하다. 문헌 부족을 메워줄 설화와 전설도 고려시대 이후의 것이 확인되며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의 건국에 대한 신화와 전설이 전승되어 왔고 그 특성상 후대의 시각이 적잖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 고조선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설화나 전설은 별로 전승되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조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기원전 5세기 이전 고조선의 상황에 대해 연구하려면 중국의 문헌에 남은 단편적인 기록을 비판적이되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고고학적인 유적 유물 발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이지국 조선위대 동이의 나라 조선이 제일 강대하였는데 양서 동이열전 출처. 하지만 기록이 부실할지언정 오랜 기간 존속했다는 점이나 여러 가지 면모를 보면 국력 자체는 건실한 나라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3세기 초중반 전국 칠흥 중의 하나였던 연나라의 침략으로 요령 일대를 잃고 쇠락하던 시기가 있었더라도 이 시기를 제외하면 영토 확장이나 주변 지역 복속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는 등 대체로 강성했던 편이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중국과 교역하며 중국계 이주민 유입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끝끝내 중국 문명권으로는 동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다른 북방민족인 동호나 흉노에게 일방적으로 밀리거나 복속되었다는 식의 기록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저력이 셌던 나라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단지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유물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을 뿐이다. 반면 국가 체계 자체는 귀족들이 각 지역별로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가지는 형태의 연맹왕국으로 중앙 집권화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국난과 분열은 취약한 면이 있었다. 역사 출현 고조선의 멸망이 기원전 108년이라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지만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강역 논란과 함께 고조선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논란이다.
이것에 따라 한국사의 길이 자체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전통시대에는 기원전 2333년 무렵 건국되었다고 전하는 단군 조선과 기원전 12세기 무렵 동래한 기자조선을 모두 조상으로 인식하고 제사를 지냈다.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의 나이가 1908세인 것에 대해서는 일찍이 서거정이 나이가 아니라 연대로 해석해야 한다. 고하는 등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학설은 없었다. 이는 고고학이란 학문이 없었던 시절이기에 역사서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에야 비로소 현대 역사학적으로 고조선 연구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도 고조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고조선은 문헌 자료가 극히 제한적인 시기이므로 사실상 고고학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문헌에서의 단군 신화,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조선의 건국 연도는 기원전 2333년이지만 이는 서거정의 동국 통감에 따른 것이며 사서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 일단 조선 건국 이전의 기록을 보자면 고려사, 백문보전, 제왕운기와 삼국유사가 있다. 이들은 각각 건국 연도를 기원전 2361년, 기원전 2333년, 기원전 2308년 또는 기원전 2284년으로 언급했다. 문헌 간 편차가 적어 사실성을 더해주는 듯 싶지만 사실 이런 주장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전부 중국의 요임금 즉위년을 기준으로 더하기 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중국에서도 요임금의 즉위년을 두고 이런저런 주장이 많았다는 것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심지어 요임금과 비교해 60갑자 연도조차 안 맞는다며 불평하고 있다. 거기다 삼국유사에는 단군이 1500년을 통치하고 기자에게 넘겨줬다고 나오는데 기자는 기원전 12세기 또는 11세기 사람으로 요임금 시대와의 간격이 1500년이 안 된다. 조선 성종 15년에 편찬된 동국통감은 송나라의 소강절이 지은 황극 경세력에 나오는 상원갑 자법에 근거하여 단군기원의 시작점을 산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단군기원 문서에 나오듯 이는 고조선의 건국이 과거에는 당요 즉위 25년 뒤요. 지금의 건국은 명태조 홍무제 25년 뒤라는 주장에 근거한 듯하다. 일단 근세에도 요임금의 즉위년은 확실한 정설이 없었는데 크게는 갑진년 또는 무진년이라는 두 가지 설이 유력했다. 이 중 임의로 갑진년을 요임금 원년으로 보고 25년 뒤인 무진년이라고 서술한 것은 분명 의도가 있다. 현대의 관점으로 보자면 요임금의 즉위년은 어느 쪽으로 보아도 이상하다. 당뇨의 다음 왕인 하나라의 건국자인 우임금은 기원전 2070년에 즉위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요수는 둘이 합쳐서 300년간 다스렸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요임금은 기록상에 90년 이상 재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순임금도 30여 년 재위했다고는 하지만 300년은 인간의 수명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기원전 2070년은 현대 중국에서 추정한 것이고 전통적으로는 하나라의 우임금이 기원전 2200년 전후에 즉위했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기원전 2333년이나 그 비슷한 시기를 이 시기 고조선의 건국 연도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고고학적 고증에 따른 결과가 아니고 그냥 유학 사상과 요임금의 즉위년에 맞춰서 사상적으로 기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유학에서 성군의 대명사나 다름없는 요임금의 즉위년을 토대로 여러 갑자법을 도입하여 계산한 가상의 수치에 가깝다. 기원전 10세기 이전의 상황에 대한 고고학에서의 시각, 일부 학계와 제야 사학계에서는 고조선의 연원에 대해 신석기 문화인 홍산문화 등을 근거로 삼는다. 일부 제야 사학계에서는 흑룡화 문화와 홍산문화 등을 비롯한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 일대에 일련된 신석기 문화들을 모두 고조선의 전신 유적으로 보고 이를 고조선 문명이라 칭하나 고고학적으로 이들 문화는 이후 고조선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요하 유역의 문화들과 별다른 접점이 없다.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표된 내몽골 동부 사구지대 퇴적물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00만 년 동안 사막지대였을 것으로 여겨진 적봉 일대는
1만 2천년 전쯤부터 4천년 전 무렵까지 수자원이 풍부하고 깊은 호수와 숲이 존재했으나 약 4,200년 전 무렵부터 시작된 기후변화에 의해 사막화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홍산 문화를 영유하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훗날의 중원 문화로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후 기원전 2200년경을 전후하여 요서 일대에 유입된 사람들은 이전 문화들을 토대로 하가점 하층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그 이전 문화들과의 직접적인 승습관계는 없다. 후술하듯 고조선은 홍산 문화와 그 이전 문화보다는 하가점 하층 문화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만에 하나 홍산 문화와 고조선 사이에 연관성이 있더라도 매우 적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홍산 문화문서 참조, 다음으로 기원전 10세기 이전 건국설의 근거로서 제시된 것은 근래 연대가 조금 올라간 요서, 지방의 초기 청동기 문화이자 농경 문화인 하가점 하층 문화가 있다. 하가점 하층 문화는 구전되어 온 고조선의 건국 연대와 시기적으로 유사하여 민족주의 사학자들을 필두로 많은 관심을 받은 청동기 문화이다. 대표적으로 서영수 교수는 2008년 하가점 하층 문화의 큰 특징인 산성 유적의 형태가 마치 고구려 산성과 흡사하기 때문에 고조선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가점 하층 문화는 이후 위영자 문화로 그 물질 문화가 불연속적으로 승계되는데 이후 요서 지방을 남북으로 가르는 큰 산인 노로 아오산을 경계로 북쪽은 농경의 흔적이 없어 유목민의 문화로 추정되는 하가점 상층 문화가 자리 잡고 남쪽 조양 지역에는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농경 문화인 12대 영자 문화가 자리 잡는다. 12대 영자 문화는 같은 조양 지역의 위영자 문화를 승습하여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매우 강한데 분포 지역이 완전히 합치하며 연대로 봐도 서로 긴밀히 연결될 뿐 아니라 문화의 내포에서도 유사한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서 지역 청동기 문화의 승습관계를 따라서 분석한다면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위영자 문화를 거쳐 12대 영자 문화로 연결되며 발전한 문화를 고조선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동쪽의 12대 영자 문화 정가화자 유형 같은 고조선 중기 문화의 유적에서는 12대 영자 문화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성곽 유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서영수 교수도 언급하였듯 이 때문에 두 시대의 성곽 유적 사이에는 천여 년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 개통설이 주요 학설로 인정받으려면 이 긴 시간의 연결고리를 이어줄 더 확실한 유적과 연구 성과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학설의 핵심인 12대 영자 문화는 고조선 문화의 시류로 최근 주장되기는 하나 후대의 정가화자 유형, 평양 지역의 고조선 후기 문화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역시 의문점이 많다. 이러한 1500년 수준의 공백을 어찌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 가능한 사람이 없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오랜 기간을 두고 상당히 다른 형태의 문화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하나의 계통으로 볼 수 있을지의 문제도 남는다. 만약 위의 설을 따를 경우 요사의 일부 기록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사에는 다음과 같이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들이 있다. 요본 조선고향 기자팔조지교 유풍유속 계유존자요는 본래 조선의 옛 땅에서 유래했으며 기자의 팔조지교의 유풍을 간직하고 있다. 요사권 49 동경요양부 본조선지지 주무왕석 기자수 거지조선 인이봉지동 경요양부는 본래 조선의 땅이다. 주무왕이 기자를 옥에서 풀어주었고 그가 조선으로 가자 그 땅에 책봉했다. 요사권 38 지리지 여기서 요나라의 발원지가 요서 지역이고 수도인 상경 임왕부가 현 적봉시바 린자기 일대인 점을 고려하면 같은 적봉 지역에서 발달한 하가점 하층 문화부터 가까운 조양 지역에서 발달한 위영자 12대 영자 문화를 고조선의 초기 문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발원한 12대 영자 문화가 이후 기원전 6세기경에 고조선의 중기 문화로 여겨지는 요사, 지리지에서의 동경요양부에 해당하는 요와 유역의 정가화자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점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2대 영자 문화가 정가화자
유형과 남동구 유형으로 분화된 이후에도 중원보다는 예맹문화권으로 여겨지던 요서 지역의 기원전 4세기 이후로는 전국시대 연나라, 계열 중원 문화가 서서히 유입되는 경향이 나타나다가 고조선연 전쟁 이후로는 중원 문화가 완전히 잠식하게 되는 점으로 보아 위 문헌을 근거로 한다면 기원전 4세기 이전에 발달한 정가화자 유형의 형성에 일조한 적봉 일대 및 요서 지역의 일련에 승습되는 문화들 위형자 문화, 12대 영자 문화를 고조선과 관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원전 10세기 8세기 요서 조양설 최근 요서 지역의 12대 영자 문화를 고조선 문화로 보자는 견해가 고고학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비파형 동검의 발상지라는 것과 선진적인 문화 그리고 비파형 동검, 청동거울, 부채꼴형 도끼가 나오고 요동의 문화와 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또 이후 등장하는 요동 심양의 정가화자 문화와 연결된다는 것을 근거로 초기 고조선의 중심지를 이곳으로 비정하고 있다. 거기에 비파형 동검 문화가 요서에서 먼저 발전하여 후대로 갈수록 동쪽으로 그 중심 지역이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 또한 그 근거가 된다. 초기 1960년대에는 하가점 문화라 하여 내몽골 요서 지방의 문화권을 하나로 묶어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저 동호족의 유적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최근 하가점 상층 문화와 12대 영자 문화를 별개의 문화로 주장하며 고조선의 뿌리가 되는 집단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가설이 생겨났다. 또한 12대 영자 유적은 동검, 청동거울, 장신구 등 정치적 엘리트 내지는 위계가 뚜렷한 지배자의 존재를 보여주며 요서 및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계급제 사회의 흔적과 이로 인한 군장국가의 성립을 가정할 수 있는 점이 있어 신진 학자들을 중심으로 국가로서의 고조선의 원류로 해석되어 오고 있다. 다만 소위 12대 영자 문화는 그 분포 범위가 매우 좁고 유적 간 분포 밀도도 조밀하지 못한 데다가 질적으로 우수한 유적군이 특정 지역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주 일대만을 점유한 초기의 사로국이나 위례성과 그 근교를 차지하는데 그친 백제국 등과 비슷한 수준의 도시국가 단계일 것이다. 한편 요동반도 남단에서도 기원전 7세기 8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강상 무덤 및 누상 무덤에 100명, 200명이 순장되었다는 과거 북한 고고학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국가 출현에 대한 희망적 시각이 두드러지기도 했다. 그러나 가운데 무덤 주위의 무덤을 순장묘로 생각하던 정황과 달리 최근에는 순장묘가 아닌 시기차에 따른 무덤 배치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다. 또한 요동반도 지역의 경우 조양이나 선양의 기존 고조선 추정 유적과는 독립적인 경향을 보이며 연나라 장수 진계의 경력이 추정되는 기원전 3세기 이후에도 나름의 독자적 문화권을 이루며 서서히 중국에 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은 고조선에 속한 속국과 같은 존재였으며 연나라의 공격 이후 종주국을 바꾼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해 랴오닝성 일대의 후기 청동기 문화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각 지역 물질 문화 전반에 적용 가능한 시대성이 분명한 유물 등을 기준으로 전기, 중기, 후기의 3단계로 획기된다. 전기는 기원전 19세기의 기간으로 이 시기 동안 각 지역 물질 문화의 초기 유형이 형성되었다. 중기는 기원전 8, 7세기의 기간으로 이 시기 동안 각 지역 물질 문화의 전형이 갖추어졌다. 후기는 기원전 6, 4세기의 기간으로 이 시기 동안 요령의 청동기 문화가 기술적으로 더욱 성숙되었다. 기원전 4세기를 따로 떼어 말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지역에 따라 후기 청동기 문화가 다시 한번 새로운 지역 유형으로 변동되었다. 요령 지역 후기 청동기 문화의 전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의 요령 지역이 지속적인 문화 간 지역 간 상호작용을 통해 동일한 상호작용권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요령 지역이 동일한 상호작용권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변화이다. 왜냐하면 전기 청동기 시대와 위영자 유형기까지만 해도 요서와 요동은 전혀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권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요동 또한 전기 청동기 시대에는 작은 지역 범위 내에서의 상호작용 관계망만이 형성되었을 뿐 요동 전역이 단일한 상호작용권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했다.
요령 지역이 후기 청동기 시대 동질적인 상호작용권을 형성하게 된 것은 12대 영자 문화의 기술적 우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작용을 했다. 12대 영자 문화는 왕팔계자 단계, 12대 영자 단계, 남동구 정가화자 단계로 획기되고 있다. 앞에 두 단계는 12대 영자 유형, 마지막 단계는 요서 지역의 남동구 유형과 선양시 중심의 정가화자 유형이 형성되어 있었다. 12대 영자 유형기부터 요동 길림성 중부 한반도 지역이 12대 영자 문화의 비파형 동검 등 청동기를 모방하여 지역 형식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호작용 관계는 기원전 6세기 심양시 일대에 후술할 12대 영자 문화 정가화자 유형이 형성되면서 더욱 긴밀해졌다. 12대 영자 문화 정가화자 유형의 형성을 계기로 요동 지역의 정가화자 유형을 상위로 기타 요동의 토착 유형을 하위로 하는 상호작용 관계망이 형성된 것이다. 이 상호작용 관계망을 통해 요동 지역의 비파형 동검 등이 12대 영자 문화 양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묘제 또한 12대 영자 문화류의 석광묘와 토광묘가 각 지역의 토착 묘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요동 지역 토착 문화의 지형 또한 변모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쌍방 유형권의 축소와 붕괴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한민족 문화에서 12대 영자 문화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2대 영자 문화에 대해서는 12대 영자 유형, 정가화자 유형, 송살리 유형으로 이어지는 문화적 계보가 고조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봄과 동시에 기원전 6, 3세기 초 요서 지역의 12대 영자 문화 남동구 유형으로 대표되는 요서, 고조선 연맹체와 요동 지역의 12대 영자 문화 정가화자 유형으로 대표되는 요동 고조선 연맹체가 형성되어 있다가 요서 고조선 연맹체와 전국련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요동 고조선 연맹체까지 타격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요동 고조선 연맹체의 핵심 주도 집단 일부가 평양에 새로운 중심지를 건설하게 되면서 중앙의 고조선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기도 하다. 요서 조양설은 고죽국이 조선이 되었다는 견해와 유사하다. 1973년 랴오닝성 카조현 객좌현의 구산고산에서 고죽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상나라 시대의 청동기가 발굴되어 고죽국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기후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기도 발굴되어 기자조선의 실체와 위치를 둘러싸고 학계에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수서 배구전에는 고려는 본래 고죽국이다. 주가 기자를 봉하여 조선으로 삼았다. 한이 이를 다시 나누어 세 군을 설치하여 낭낭, 현도, 대방이라 불렀다. 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상왕조가 멸망한 뒤 기자가 정착한 곳이 고죽국이고 이 고죽국이 기자조선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카저현에서 발굴되었던 기후명 청동기는 해당 지역에서만 단독으로 여러 개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국명이 쓰인 복수의 청동 기물들과 함께 일건 많이 발견되었고 중국 내지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는 기후명 청동기가 주변에 기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이나 이주 등으로 인해 우연히 기후명 청동기가 입수되었을 가능성을 던져준다. 이에 대한 민족문화대 백과 사전의 설명 또한 수서 배구전은 고죽국이 멸망한 이후 1200년이 넘는 시간 뒤에 쓰인 서술이며 또 고죽국을 고조선에 대응시키는 기록은 여기에서 유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당시 요서 지역 일부를 점거하고 있었던 고구려의 영역을 회복하기 위해 고구려 땅은 원래 중국 땅이었다는 논리를 날조하려 했던 수나라 지배층의 사고방식일 수 있으며 수나라의 고구려 원정 이후 무려라 등 요서의 고구려 영토를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당나라 초기에는 고죽국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나라의 군현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만이 고구려 정벌론의 근거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이는 뚜렷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후대에 위조되었던 논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원전 6세기, 4세기, 선양설 기원전 7세기까지는 요동에 여러 유형의 문화권이 상존해 있었다. 그런데 기원전 6세기가 되면서
정가와자 유형이라는 새로운 문화권이 요동에 나타나 하나로 아우르기 시작했다. 원래 요동은 이질성이 강한 문화 집단이 여러 존재했으나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200년에 걸쳐 정가와자 유형으로 통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고고학적으로 기원전 4세기경 요동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면 12대 영자 문화 12대 영자 유형은 기원전 6세기를 기점으로 갱나 심좌익 몽고족 자치현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요서 지역의 12대 영자 문화 남동구 유형과 심양시를 중심으로 요와 양안에 걸쳐 있던 12대 영자 문화 정가와자 유형으로 분화되었다. 그런데 기원전 6, 4세기 요령 지역은 정가와자 유형을 매개로 하여 요서 지역의 남동구 유형과 요동 지역의 소규모 지역 문화가 동일한 상호작용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요동 지역의 정가와자 유형을 상위로 기타 토착 문화를 하위로 하는 정가와자 유형 중심의 요동 지역 교류망이 형성되고 이러한 교류망이 다시 정가와자 유형을 매개로 12대 영자 문화 남동구 유형과 연결되면서 비로소 요령성, 길림성 중부, 한반도 지역이 완전한 예맥 청동기 문화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은 이 시기의 요령 지역의 청동기 양식이 완전히 일체화됨과 동시에 동일한 기술적 속성의 청동기가 유통되는 것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이를 비파형 동검의 확산을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비파형 동검은 처음 요서 지역 12대 영자 문화권의 무기류로 제작되었다가 기원전 8세기 요동 지역에 이도하자 유형의 주요 집단이 12대 영자형 비파형 동검을 모방하여 이도하자형 비파형 동검을 제작했고 그 직후 요동과 길림성 중부 및 한반도 지역으로 이 3차적인 교류 관계 속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런데 기원전 6세기를 기점으로 요동 북부의 이도하자 유형, 요동 남부의 쌍방 유형, 요동 반도 남단의 강상 유형, 길림성 중부의 서단산 문화, 서북한의 신흥동 유형 등의 비파형 동검이 12대 영자형 정가와자식으로 일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화 현상은 기원전 6세기 12대 영자 문화 12대 영자 유형이 요서 지역의 12대 영자 문화 남동구 유형과 요동 지역의 12대 영자 문화 정가와자 유형으로 분화되고 이러한 문화적 파동 속에서 요동 지역의 정가와자 유형을 상위로 하고 기존의 토착 문화를 하위로 하는 상호작용 체계가 형성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정가와자 유형은 고고학적으로 선양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이 고조선의 문화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으로 위에 기원전 10세기 이전설에서 인용한 요사의 일부 기록을 재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경요양부 본조선지지 주무왕석 기자수 거지조선 인이봉지 동경요양부는 본래 조선의 땅이다. 주무왕이 기자를 옥에서 풀어주었고 그가 조선으로 가자 그 땅에 책봉했다. 요사권 38 지리지 이렇게 볼 때 정가와자 유형이 바로 준왕 이전의 고조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조선 후 관련 기사가 위략에 있다. 위략의 기사는 어환이 임의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동안 당대의 정사서인 동관한기 지리지를 저본으로 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기원전 4세기 고조선과 연나라가 주변 정세 변화와 맞물려 갈등을 빚다가 연나라 장수 진계에 침공이 있게 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연나라와 갈등을 빚은 조선 후의 고조선은 연나라는 물론 중국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대부를 관직명으로 쓰는 등 중국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기원전 4세기 요령의 서북한의 물질 문화 가운데 위략 조선 후 기사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 갱나 심좌익 몽고족 자치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12대 영자 문화 남동구 유형 외에는 없다. 따라서 위략 조선 후 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다면 조선 후의 고조선은 요서 지역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살리 유형의 직접적인 계통적 기원은 남동구 유형이 아닌 정가와자 유형이다.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게 된 배경은 12대 영자 문화권이 기원전 6, 4세기 갱나 심좌익 몽고족 자치현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려산 서쪽의 요서 지역과 심양시를 중심으로 하는 요와 유역의 두 개 연맹체로 재편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기원전 4세기 연나라가 종전까지 갱나심자익 몽고족 자치현 일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하북성 북부 연산산지의 동남구 옥황 묘문화 집단을 완전히 복속시켜 이 일대를 내지화한 후 바로 동쪽에 인접하게 된 갱나심자익 몽고족 자치현 중심이 요서 고조선 연맹체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 결과 기원전 3세기 초 연나라의 명장 진계가 요서 고조선 연맹체를 침공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요와 유역의 요동 고조선 연맹체의 존재도 파악하게 되어 이마저 공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중국의 사회체제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 정치적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마천은 4기 조선열전에서 진계의 침공 사실만을 간단하게 언급하기만 했고 위략의 저본에서는 최초 공격 대상인 요서, 고조선 연맹체의 고조선만을 언급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고고학적 성과를 문헌과 비교해보자 고조선이 문헌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기원전 7세기의 관중의 언행을 기록한 관자라는 책이다. 그럼 고조선이 기원전 7세기부터 존재했던 것이 확인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관자라는 책 자체가 후대에 쓰여진 책이고 비록 여러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늦어도 기원전 4세기경에는 쓰였다고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고조선은 늦어도 기원전 4세기에 확실히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고조선을 언급한 쓸만한 기록은 전국책인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소진장의종 북서련 문후왈, 연동유조선 요동, 북유림호 누번 서유운중 구원 남유호타 역수, 생략, 소진이 합종책을 위해서 북으로 가 연나라 문후에게 말하기를 연의 동쪽에는 조선 요동이 있고 북쪽으로는 이모 누번이 있고 서쪽으로는 운중 구원이 있고 남쪽으로는 호타와 역수가 있습니다. 중략 조나라와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설득하였다. 전국책 연책 편연나라 문후의 재위기간은 기원전 361년 333년이며 현재 하북성 근처에 위치한 연나라의 동쪽에 있다고 하여 조선의 위치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서다. 다만 본문에 연동유조선 요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다른 방위의 서술을 따져볼 때 조선과 요동을 별도로 해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지만 조선은 국체이고 요동은 지명인데 둘이 병렬되어 있는 것이 이례적이라 해석을 놓고 논란이 많다. 이를 놓고 조선의 요동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요동 지역에 별개의 공동체가 존재했으리라는 가정을 하기도 한다. 어찌되었건 연나라의 가시권에 들어올 정도로 조선이 분명히 인식되었고 연나라의 동쪽에 있으며 기원전 4세기에는 고조선이 확실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국 시기를 전하는 문헌상의 확실한 기록이 없으므로 어디까지나 학설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학설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고조선에 대해 가장 의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전국시대 고조선의 칭왕 이후로 본격적인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보기도 한다. 평양 팽이형 토기 문화. 다만 첨언하자면 과연 요동 지방의 이러한 나라가 단군 신화와 연관이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단군에 대해서는 평양 지역의 팽이형 토기 문화라는 별도의 한반도 고유 문화권과 연관이 있으며 요동 지방에서 유입된 세력과의 대립 및 공존을 통해 어느 순간 조선과 융합되어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기원전 281년 진계의 동정 이후 평안도 황해도로 건너온 조선은 단순히 요동 요서 지방의 조선을 이식한 것이 아니라 토착 문화권과의 화학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후수라는 바와 같이 같은 평양 대동강 유역의 고살리 유형이 앞서 설명한 이 지역 재래의 청동기 문화인 신흥동 유형이 아닌 12대 영자 문화 정가화자 유형을 직접적인 계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동 유형이 평양 지역의 토착 물질 문화 형성과 상기한 정가화자 유형과의 화학결합 양상 외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이다. 대체로 평양의 신흥동 유형 이후 시기, 물질 문화 양상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정가화자 유형을 계승하는 고살리 유형이 바로 준왕의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문화라는 것을 시사한다. 단군조선.
자세한 내용은 단군조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기자조선설. 자세한 내용은 기자조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기원전 11세기경의 기자가 조선 지역에 와서 법과 예절을 가르치고 다스렸다는 기자, 조선설이 오랜 기간 정설로 받아들여졌으나 20세기 이후에 현대 사학계에선 고고학적 탐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사실로 보지 않고 있다. 관련 내용은 기자조선 참고,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 한국사 역대 왕조가 기자조선설을 긍정하며 각자 기자에게 제사를 지낸 기록도 있지만 이건 근현대의 고고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기자 조선설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 가장 이른 시기인 고구려 기준으로도 기자가 살던 시절이나 당시 고조선은 이미 수백 년 전이란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었으며 문헌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마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기자 동래설 기록을 고구려가 받아들여서 자기들 방식으로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국제연합에 감행하는 것과 같은 위상을 지니던 전 근대 동아시아에서 기자와 같은 현인이 조선에 도래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세계화 과정으로 높이 평가받았다는 점도 한몫했다. 그 외 한나라 시대 중국의 요동, 낭랑 정권과 접하며 중국 문물을 수입하던 과정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춘추 시대 고조선이 직접 언급된 것으로는 기원전 7세기에 인물 관중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관자가 가장 오래된 사료이다. 다만 저자가 관중이라고 전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관자는 관중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관중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며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수정되었다. 다만 2000년대 이후에는 이 문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의 판본은 한나라 시대의 유향이 정리한 것이며 일부 내용에서는 전국시대 이후 선현 제환공의 어록으로 가공된 흔적이 보이기에 연대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은 계속해서 제시되는 상태였다. 그에 더해 제나라가 산둥 반도 동북 쪽에 내일을 정복하고 해당 지역을 차지하여 조선과 직접적으로 교역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원전 567년 이후로 이 점을 고려하면 제환공대의 제나라와 고조선이 직접 교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학설에 따라서는 이 단락 전체를 날릴 수도 있다. 다만 이를 긍정하는 설에서는 춘추시대 보배조개를 매개체로 랴오둥 반도 묘도 열도 산둥 반도에 이르는 교역이 수행된 것에 주목하며 제나라와 고조선이 간접적으로 교역했더라도 중국의 사서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의 서술을 보아도 고조선을 제나라와 직접 활발히 교역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고조선이 8천리나 되는 먼 거리에 위치한 거의 지상세계의 끝에 있는 외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추론이 꼭 무리한 것만도 아니다. 이러한 추론엔 사실상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환공문관자왈, 오문해내옥 폐유치렵, 가득이문호, 관자대왈, 음산지연민, 일협야, 연지자산백김, 일협야, 달조선지 문피, 일협야, 중략, 차위과위다, 이협이광. 천하지수, 진어경 중에 제나라 환공이 관중에게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 해내에 옥패를 얻는데 7가지 길이 있다고 하던데 들어볼 수 있겠는가 하였다. 관자의 대답해 말하기를 음산의 옥돌이 1가지요, 연나라 자산의 백금이 1가지요, 달과 조선의 문이 있는 가죽이 1가지요. 중략, 이것들을 일컬어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당한다고 하고 좁은 곳에서 나는 것으로 넓은 곳에서 나는 것을 당한다고 합니다. 천하를 셈하는 법이 경중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관자, 교도편, 환공활 사이부복 공기역정 유어천하 이상과인 과인지행 위차유도호, 관자대활 5월부조 주상 이위패호, 발조선부조 청문피타 타화절 낭모야, 보기 이위패호, 이 중략, 일표지피 용기미기며 연후 팔천리지발 조선 가득이조야, 이 중략, 고물무주 사무접 원근무이상인 칙사이부 득이조에, 제나라 환공이 말하기를 사방에 오랑캐가 복종하지 않아 천하를 거스르는 정치를 하여 과인이 해를 입을까 두렵다. 과인의 행함에 길이 있는가? 관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나라와 월나라가 입조하지 않으면
그들의 구슬과 상아를 보물로 대우해 주십시오. 발과 조선이 입조하지 않으면 무늬 있는 털가죽과 옷을 청하여 보물로 대우해 주십시오. 이 중략, 하나의 표범 가죽을 값지게 받아들여준 후에야 팔천리밖에 발과 조선에게서 입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략, 물건에 주재하는 바가 없고 일에 접하는 바가 없고 멀고 가까운 곳이 서로 관계하는 바가 없으면 사방의 오랑캐가 입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자, 경중가편. 이때 조선은 무늬 있는 가죽이라는 특산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한편 조선의 앞에 꼭 발이라는 글자가 붙어 등장하는데 다른 문헌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방호천리, 지우황 복남척 교지북발 서용석 찍어수저, 강북산 융발식 신동장조의 사해진의 함대 제순지공. 사방 오천리를 정복하여 황복에 이르러 남쪽으로 교지와 북발을, 서쪽으로 융과 석지와 거수와 강과 절을, 북쪽으로 산융과 발과 식신을, 동쪽으로 장이와 오이를 위무하였다. 사해 안에 모두 제순의 공이 미쳤다. 사기 오제본기 위에서 황복이란 중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바깥 지역을 말한다. 중국은 공간적으로 오복의 세계관을 설정했다. 왕기와 함께 전복이 존재하고 그 밖에 제후국인 후복과 빈복이 존재하며 그 밖에는 만, 이 융척의 땅인 요복과 황복이 존재하는데 순 임금의 덕이 그까지 미쳤다고 찬양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 기록은 직접 조선이 등장하는 기록은 아니지만 앞서 관자에 등장한 발이 산융과 식신의 사이에 등장하고 있다. 다만 사기, 오제본기는 역사서로서의 가치가 다소 떨어지지만 적어도 연원이 제법 오래된 세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발이 고조선을 구성하거나 인근에 위치하던 집단이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김한규 등은 이를 맥과 통한다고 보았다. 직신대주, 예인전하, 전하약 선우리팽, 성사소화, 해유관, 발인포, 포자, 양록신주, 유인수마, 청구호구미, 주두휘저, 휘저자, 양야, 고죽거허, 불영지현무, 부도하청웅, 동호왕비, 산융용숙 직신은 주를 바쳤다. 예인은 전하를 바쳤는데 전하는 원숭이처럼 서서 움직이고 목소리가 어린아이와 비슷했다. 중략, 해는 유관을 바쳤다. 발이는 포를 바쳤는데 포는 사슴처럼 빨리 달린다. 청구는 구미호를 바쳤다. 수인은 수마를 바쳤다. 주두는 휘저를 바쳤는데 휘저란 양이다. 불령지는 검은 여우를 바쳤다. 중략 고죽은 거어를 바쳤다. 부도하는 푸른 곰을 바쳤다. 동호는 누런 곰을 바쳤다. 산용은 융숙을 바쳤다. 일주서 왕회의 편. 이와 같이 발은 독립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사기의 기록과 합하면 중국의 동쪽 혹은 북쪽에 위치하므로 우리가 짐작하는 고조선의 위치와도 대략 합치한다. 더불어 가죽이 특산물인 것이나 사슴류의 사냥감을 잡아 바쳤다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수렵 민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을 것이다. 본 문서에서는 전반적으로 발이 조선과는 구별되는 공동체로 설명되고 있으나 사료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깊이 연구되지 못한 측면이 많다. 전국시대 고조선의 흔적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고조선이 연나라와 접하기 시작한 기원전 4세기경의 기록이다. 서한 말의 유향이 정리한 전국책에서 유색의 소진이 연나라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열거하는데 여기에 고조선이 등장한다. 이 무렵 연나라는 연쾌왕 때의 자지의 난의 여파로 제나라에게 크게 영토를 상실한 상태였는데 이를 틈타 조선도 대부 등의 관직을 두고 왕을 칭하는 등 연나라와 맞섰다. 특히 왕이라는 칭호는 본래 주나라 천자의 칭호로 전국시대 당시에는 참칭하는 왕조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는 칭호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미가 크다. 이 당시 고조선은 고고학적으로는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요녕성과 길림성 일부 지역의 부족 국가들을 복속시키며 통일시키고 이후로도 한반도 북부에 이르는 영역까지 복속시키며
칭왕을 할 무렵인 기원전 323년경에는 요령성 전역과 길림성 일부 지역 및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까지 아우르는 현대의 남북한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상당히 넓은 국토와 강대한 국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기자지 후 조선 후 견주쇠 연자 존위왕 욕동약지, 조선 후역 자칭위왕 욕흥 병역 격연이 존주실, 기대부 예간지 내지, 사에서 설현 연지지 부공 옛기자의 후에 조선 후가 주나라가 쇠약해진 것을 보고 연나라가 스스로 왕이 되어 높이고 동쪽의 땅을 공략하려 하자 조선 후도 스스로 왕을 칭하고 병력을 일으켜 거꾸로 연나라를 치고 동주, 희성 왕실을 받들려 하였다. 그러나 그 대부 예가 간언하여 멈추었다. 예를 보내 서쪽으로 연나라를 설득하게 하여 연나라도 그만두고 공격하지 않았다. 위략 그러나 기원전 4세기 말에 이루어진 연소왕의 개혁으로 연나라는 반전에 성공했다. 기원전 300년, 282년 무렵 연나라는 명장 진계의 활약으로 동호 및 조선에게서 각각 패수로부터 천리, 2천리에 달하는 광대한 땅을 얻었다고 한다. 대체로 동호 원정과 조선 원정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 두 세력에게서 탈취한 지역에 오군을 설치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선이 이뤘다는 이 이천리가 정말 사실 그대로의 서술인지는 논란이 많으나 어쨌건 막대한 타격을 고조선에게 안겼음은 분명하다. 기후연 유현장 진계 위지러호 호심신지, 귀이스 파주동호 동호각천열이, 여형 가자진왕 진무양 자개지 소냐, 연역 축장성자 조양지양평, 치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 이거호, 그 뒤에 연애 현명한 장수 진계가 있어 호의 인질로 갔는데 호가 그를 지극히 신임했다. 돌아와 동호를 습격하여 깨뜨려 동호가 천열리를 물러났다. 형가와 함께 진왕을 찔러 죽이려 한 진무양이 진계의 손자다. 연은 또 장성을 쌓아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렀으며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을 두고 동호를 막았다. 사기, 흉로 열전 후자손 초교학 연내 견장 진계 공기서방 취지 이천열이 지만번 한위계 조선 수약 이후에 자손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졌고 연은 이에 장수 진계를 보내어 그 서방을 공격하여 땅 이천열리를 취하고 만번한에 이르러 이를 경계로 삼았다. 이로 인해 조선이 마침내 약해졌다. 위략 자시전현시 상략 속진번조선 위칠이 축장세, 연의 전성기 때부터 일찍이 진번 조선을 공략하여 관리를 두고 장세를 쌓았다. 사기 조선 열전 이후 조선은 청천강 이남으로 영토가 줄어들었고 고고학적인 자료를 볼 때 연나라에 복속되지 않은 지역도 고조선의 지배 영역에서 이탈하여 본래의 거점을 잃고 한동안 평안도와 황해도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정도의 영역만 지배한 것으로 보는 설이 있다. 즉, 이 설을 따른다면 후발주자인 부여보다도 영토가 훨씬 작은 소국이 되어버린 셈이다. 이렇게 고조선이 강대한 군사력을 지녔던 것과는 별개로 요동을 한 번에 다 내주고 연나라의 전성기가 지났을 무렵에도 영토를 회복하지 못한 데에는 연맹왕국 체제의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도 추측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나라는 요동까지 9년째 지배를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요동 반도 곳곳의 연대가 기원전 2세기인 3세기까지 올라가는 연나라의 것으로 보이는 연화부, 세중리, 청동기 문화 유적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 시기부터 명도전 등 중국계 화폐를 매개로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고 후대에도 화폐로 계승된다.